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리서치에서 기획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기주라고 합니다. 오늘 광고지협회와 같이 광고 팬데믹 시대를 이루어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비자의 변화, 소비자의 앞으로의 그 방향, 마케팅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변이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실제 광고적 측면 혹은 소비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큰 주제는 뭐 보시는 것처럼 위축된 삶, 지속될 영향, 실용적 적응. 위축된 삶은 소비자 측면에서의 이제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속될 영향은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보자. 그리고 실용적 적응은 광고주 혹은 광고 에이전시 입장에서 혹은 이제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변화된 소비자들을 적응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1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마케팅 혹은 광고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문제를 좀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인사이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인사이트를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다 경험하고 있겠지만 일상생활의 틀이 깨졌다. 완전히 이제 다른 생활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생활의 자체가 이제 의식주 내에서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예측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가 제일 중요한 건 수입이죠. 돈이 있어야 일단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상황에 있어서 유급휴직이라든지 혹은 자영사업자의 어려움 혹은 봉급생활자의 경우도 이제 업무가 줄어들고 일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를 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소비를 보이고 있다. 소비의 우선순위,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하나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진 이제 다른 부분으로는 우리가 흔히 원티드 강한 품목이라고 하죠. 이제 뭐 당장 안 사도 되지만 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의류, 문화, 또 이제 여행, 레저, 화장품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은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빠르게 올까에 대한 의심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 하지만 꼭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식료품 같은 것들은 소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완만한 소비 위축이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소비 자체는 위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소비의 어떤 이제 중독처럼 습관적 소비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습관적 소비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태도가 좀 바뀌면서 습관적 소비 쇼핑이 좀 감소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제 목적이 있는 목적 지향적 쇼핑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유통 채널 혹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그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전통적인 거래,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거래하면 가격이 싸야 되고 물건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판촉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좀 좋은 성과를 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형태가 디지털 유통 형태로 바뀌면서 경험 중심, 제품이 빨리 가장 먼저 올라오느냐, 그 매장, 우리가 이제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디지털 채널이겠죠. 매장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 또 상품이나 품질 자체가 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소비의 어떤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작년 말하고 올 초죠. 올 초 코로나가 한참일 때를 비교해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큰 것부터 먼저 보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에서 모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날로그에서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그 감소하고 있었던 잡지 시장 같은 경우가 재택이 늘어나거나 혹은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일부 열동률이 좀 올랐습니다. 잡지 같은 경우에 뭐 지속적으로 한 10년 정도 빠지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작년의 경우에 월간지가 열동률이 8.9%에서 10.3%로 11.8%로 늘었습니다. 단 신문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여전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신문의 이용자 감소 폭도 과거 3년 동안의 감소폭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좀 줄었습니다.
신문의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뉴스 이용 자체가 올 상반기에 폭발적으로 좀 늘었어요. 그것 자체는 이제 디지털 내에서의 뉴스 이용률이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내에서의 신문 이용률과 어떤 그 통합적인 부분에서 증가 추세가 여전히 있는 거다. 마케팅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이 디지털 내에서의 뉴스와 연결된 광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라 볼 수 있고요. 지상파 TV는 좀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TV를 이용한 모든 컨텐츠 플랫폼의 이용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가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IPTV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IPTV를 통한 미디어 이용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디지털 내에서도 실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하는 이 접근 가능한 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한 이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에서도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 변화를 의식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에서 변화를 보면 의생활에 있어서의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 구입은 관심도 줄어들었고 다음에 구입도 위축됐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활동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소비 피로가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뭐 의류는 약간의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감소 자체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나 그다음에 뭐 신발, 중저가 패션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감소가 지속 여부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류나 의류에 대한 구입 자체는 좀 뭐 다시 복귀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소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형태들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식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이 증가한 거고 그 회색이 감소한 건데 전체적으로 증가한 내용들이 뭐냐를 보면 HMR 같은 간편 가정식이라든지 다음에 일반 가정식의 요리가 늘어났다든지 또 뭐 가정 내 소형 가전에 뭐 비도 늘어났다든지 즉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뭔가를 하는 형태들은 소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집에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집안 청소를 많이 하게 돼요. 청소를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가정 실내 환기라든지 뭐 클리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런 제품들의 소비가 굉장히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홈 트레이닝 시장입니다. 홈 트레이닝 시장은 굉장히 이제 성장이 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소비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로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홈 가드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홈에 작은 이제 그 꽃이나 화분 혹은 그 실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야채나 채소를 가꾸는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도 증가될 거라고 각각 소비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실제 그런 것들이 그 각각의 어떤 삶의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을 주는데 좀 도움이 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누리는 뭔가의 삶들이 좀 증대할 걸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삶에 대한 성찰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태도와 양식입니다. 실제 소비 태도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소비가 바뀌었죠. 실제 그 현재 소비 욕구가 강한 이제 의류, 취미, 미용, 여행, 문화 분야에서는 감소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가정 내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 식료품, 생활용품, 온라인 배달이나 오락, 중소형 가전제품이죠. 제가 아까 주방에서 쓰는 그런 이제 그 가전제품들에 대한 것들은 소비가 좀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향후에 너 어떻게 할래? 코로나 극복 이후에 구입 품목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의류, 취미, 미용, 여행, 문화, 레저 분야에 유보된 구입.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홀딩형 구입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구재의 경우는 유보된 구입이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구매의 어떤 순위, 소비 순위를 좀 미루는 쪽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코로나 극복 이후에 소비 축소를 뭘 할 거니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거꾸로 축소 액션 큰 폭의 음식 배달 좀 줄이겠다. 가공식품 좀 덜 사겠다. 패션이나 액세서리 좀 덜 사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큰 시장이 만들어졌던 음식 배달이나 가공식품은 좀 더 이제 코로나 극복되면 약간 좀 안정적 형태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생부품이 아닌 의류나 패션용품 또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은 소비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뭐 이건 21년일지 아니면 2021년 이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신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브랜드 신뢰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2019년 중반에 EBS에서 이 진정성의 시대라고 하는 다큐 프라임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 왜 소비자가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 진정성이 마케팅에 어떤 변화를 주고 제품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에 대한 이슈였는데 결국은 진정성이라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 소비의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소비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미래 소비를 이끈다는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비의 진정성이라 함은 더불어 사는 삶, 환경과 뭐 전 지구적 공동체 의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성이 향후 브랜드 신뢰를 위한 마케팅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브랜드들이 실제 적용하느냐가 앞으로 성공적 마케팅 혹은 성공적 브랜드에 대한 핵심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타겟 고객의 세분화 전략입니다. 같은 과거에 뭐 20대만 30대만 했던 것들이 아까 제가 이미 코로나 때문에 변화된 굉장히 다양한 서칭과 탐색을 통해서 트라이얼, 새로운 구매 경험이 늘어남으로 인해 나타난 선택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 제품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메가 브랜드들은 그거 하나만 소비했던 것들이 작은 브랜드의 어떤 틈새, 니치 마켓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잘 전개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결국은 다양한 세분 타겟별 거기에 맞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차별화가 이제는 마케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핵심 이슈는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뭐 큰 문제, 큰 이슈, 큰 변화를 하나만 딱 얘기한다면 디지털입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써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겠죠. 즉 디지털 마케팅을 정교하게 하고 효과에 기반한 그 플래닝 전략 혹은 이제 그 마케팅 플래닝을 하게 될 경우 효율이 이제 높아지면서 뭐 크게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OI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의 양적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서 공급자가 아닌 제3자 중심의 질적 정보와 약간 오디팅이 가능한 검증 정보를 주는 형태들이 시장이 좀 존재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업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광고주나 이 에이전시 혹은 조사 회사 혹은 마케팅 회사가 모두 다 같이 공동으로 개발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에이징 비즈니스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광고 시장에서 핵심은 대부분 50대까지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보니 50대, 60대, 70대들도 시장의 소비자였습니다. 온라인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 50대들이 쓰고 있는 이 지출의 여력이나 그 소비의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인구가 많거든요, 50대가 시장이어서. 향후 이제 브랜드들이 상품을 개발하거나 유통 마케팅을 할 때 이 에이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에이징 비즈니스가 굉장히 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직 관심도 좀 적게 나오고 있고, 우리는 단지 그냥 뭐 액티브 시니어, 실버 마케팅 이런 걸로만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약간 더 그 실질적인 단계로 내려와서 에이징 자체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고 에이징을 통한 브랜드 전략이라든지 마케팅까지를 강화하는, 또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보여지고, 이것들을 먼저 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도하는, 앞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어떤 식의 인식과 태도 혹은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봤고요. 실제 그 변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봤습니다. 구체적인 답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향후 기회가 있다 그러면 또 한번 이 토론의 주제로서 혹은 이 협의할 주제로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